달을 중심으로 음력을 사용했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보름, 그러니까 음력 15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월보름, 음력으로 1월 15일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에 맞이하는 보름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큰 명절로 쳤습니다. 근데 이 정월 대보름에 먹던 음식도 그래서 특별합니다. 김병조의 알고 먹자 이번 시간에는 정월 대보름에 먹던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 한 4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오곡밥입니다. 자, 오곡은 5가지 중요한 곡물을 이제 오곡이라고 하는데, 쌀, 보리, 콩, 기장, 수수, 조 이런 곡물 중에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5가지 곡물을 사용해서 밥을 짓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곡밥을 지어 먹었느냐? 우리는 음양 오행을 하나의 우주관으로 갖고 있었어요. 음양, 음은 달을 상징하고 양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조상들은 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할 정도로 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땅을 이제 음이라 그러고, 또 이제 하늘을 양이라고 그렇게 상징하고, 또 성별로는 여자가 음이고 이제 남자는 양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서 그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오곡 중에서도 어떤 거는 성질이 차가운 성질의 곡물이고, 어떤 거는 따뜻한 성질의 곡물이에요. 그걸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밥을 지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행 그럴 때, 오행은 뭐냐?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중앙. 이게 이제 오행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방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 음식도, 전통 음식은 바로 이 오방색, 5가지 방향의 색깔, 이게 방향마다 색깔이, 상징한 색깔이 다 달라요. 동쪽은 청색, 푸른색이고, 서쪽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청군과 백군 이렇게 나누죠. 청의 반대는 사실은 홍색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쪽의 반대는 서쪽이기 때문에 동쪽은 청군, 서쪽은 백군, 이렇게 대립적인 색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적색이에요. 붉은색. 저 북쪽은 검은색, 흑색입니다. 그리고 중앙은 황색. 이렇게 이제 5가지 방향의 색깔, 곡식을 가지고 밥을 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곡도 다 보면 색깔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컬러푸드의 조합이다, 오곡밥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5가지 곡식이 우리 오장육부의 5가지 장기, 중요한 장기, 뭐 간, 심장, 폐, 신장, 비장, 이렇게 이제 5가지 장기에 또 그 5가지 색깔의 곡식이 각각 어느 곡식은 어느 장기에 이롭고, 이렇게 이제 다 이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음식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 늘 먹었던 정월 대보름 음식이 뭐냐? 복쌈이에요. 복쌈. 복쌈은 복을 쌈을 싸먹는다, 그런 의미인데, 밥을 김에 싸먹거나 또는 말린 취나물에 싸먹는 걸 복쌈이라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 쌈을 싸놓으면은 이게 농사철에 이제 우리가 벼를 쏘아가면 볕단, 볕집단과 같은 모양이라서 먹기 전에는 조상신을 모시는 그 신주단지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복을 가져다 주는 쌈이다 해서 복쌈이라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그 김에 그렇게 밥을 싸 먹으면은 김에는 비타민 A가 많아서 눈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곡은 우리 장기, 오장에 이로운 음식이었다면은 복쌈은 음식과학적으로 보면은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늘 먹었던 음식이 뭐냐? 진채라는 거예요. 진채는
묵나물 무친 겁니다. 겨울에는 생나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푸릇푸릇할 때, 봄, 여름 이럴 때 이제 그 나물을 뜯어가지고 말려서 보관해놨다가 생나물이 없는 겨울에 그걸 이제 무쳐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채는 음식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채소에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비타민은 왜 필요하냐?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채, 묵은 나물 무침을 먹었던 거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겨우내 떨어졌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먹었던 것이 부럼입니다. 부럼 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껍질이 딱딱한 견과류를 깨어 먹는 거. 이걸 이제 부름 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시풍속적으로는 부름을 깰 때 딱 하는 소리에 귀신이 겁나서 도망간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음식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자,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혈관과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히 부스럼이 많이 걸렸어요. 부스럼은 이제 다른 말로 종기라고 하는데 종기를 낫게 하고 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피부에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견과류를 먹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귀발기술이라는 걸 먹었어요. 귀발기술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이명주입니다. 귀를 밝게 하는 술이다. 아침 식전에 맑은 청주를 차게 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잔 먹었던 게 귀발기술입니다. 이 귀발기술은 귀병이 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들어라. 이런 의미로 먹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정월 대보름 음식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은 우리 신체 각 부위에 좋은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죠? 오곡은 아까 우리 오장에 이로운 음식이었고, 복삼은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었고, 또 진채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음식이었고, 또 부름, 우리 몸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또 귀발기술은 귀 건강에 좋은 음식이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농경시대 때는 겨울은 활동이 없어요. 농한기라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방구석에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활동이 적어서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면역력을 이제 활기차게 일해야 되는 그 시점에 면역력을 회복하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에서 정월 대보름 음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월 대보름에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도 있었어요. 가령 김치나 비빔밥, 찬물, 숭늉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음식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그런 건데, 또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정월 대보름 이걸 이제 아주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부정 타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날 하루만큼은 늘 먹는 김치도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월 대보름 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먹을거리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조상들이 먹었던 정월 대보름 음식 별거 아니다라고 가치를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정월 대보름 음식에 녹아냈던 그 지혜는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는 데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